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지사님 뭐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리고 야간 110여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훈 또 그에 따른 예우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보훈은 우리 대한민국 그걸 위해서 희생하거나 또는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과 예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 유공자가 몇 분인지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행사 때마다 뵙곤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주시죠. 예. 총 한 5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네. 전국의 한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6.25 참전과 월남전 참전 모두 참전하신 분들이 약 한 585명, 전국 참전 유공자의 한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참전 명예 수당을 얼마나 받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참전 유공자 참전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 1인당 26만 원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타 지역 광역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면 그 그림에서 나타난 같이 이렇게 타지 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월로 따지다 보면 거의 한 경기는 2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거거든요. 적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려서 사실은 18, 19년도 대비해서 2배로 올렸는데 원래 책자에서는 베이스가 좀 낮게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내년에도 좀 이걸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립니다. 예, 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에 동의하고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안보의 보루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이 유공자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에 오늘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을 또 예우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책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신다면 지사님 임기 중에 이 부분에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인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한 5만 6천 명 내년에 또 돌아가신 분까지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만 인원은 금액은 꾸준히 올려서 우선 내년부터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타지자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타지자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정안전부의 부채 중점 관리 기간 제도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채 성정표를 한번 따져봤었는데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소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채 중점 관리 기관에 지정된 곳이 전국에 한 118곳이 되는데요. 이 중 31곳이 경기도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독 경기도에 이렇게 소속 기관이 부채가 관리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도까지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전체 공공기관 27개 부채 비율이 한 97%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공사는 한 120%, 출연 출자기한 한 32% 정도 부채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저희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사님께서는 자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좀 허점이 좀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뒤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립 요건이 좀 까다롭지 않고 관리 감독이 조금 느슨한 그런 면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는 타기관보다 그래도 뭐 모든 것이 좀 그래도 비교적으로 우수하다. 그건 아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림만 봐주시면 부채 비율이 한 100% 이상인 곳이 한 7곳이 있습니다. 그곳 3곳은 부채 비율이 500%를 훌쩍 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진흥원은 부채 366억에 부채 비율이 883%입니다. 일자리 재단은 부채가 998억 원에 부채 비율이 525%나 나타나고 있고요. 교통공사마저도 부채가 864억에 부채 비율이 5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높은 기관들은 지사님께서 좀 따로 선별해서 방만 경영을 좀 감시를 한다든지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높은 상위 7기관 중에 한 5곳은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임직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본 원인으로 판단해서는 좀 이상하다. 뭐 경기도도 지금 부채가 상당히처럼 이렇게 좀 기관들이 부채가 상당히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작년과 재작년 총 성과급 액수가 약 한 109억 정도 이릅니다.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수억 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매년 이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돈의 기관들은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쇄신 방안이 혹시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거를 한번 피력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겸허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7개 기관 주신 것들이 좀 특징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진흥원이나 일자리재단 등은 부채의 내용이 비금융 부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수금, 예수금 돈을 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그게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것이고, 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제 공사채 발행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택지 분양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경계심을 저희가 갖긴 해야 되겠지만 내용상으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회계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 문제는 저희가 매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가에서 라든 것까지 줘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모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채 있는 기간 한번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